자, 이차함수 보강 영상입니다. 자, 우선은 이차함수를 우리가 알아야 고등학교 1학년 수상 내용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보강 영상을 찍습니다. 자, 이차함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쓰고요. 그치? y는 하고 쓰면 함수라고 했죠. 여기서 a는 반드시 0이 되면 안 되겠다. 0이 돼버리면 x의 제곱의 개수가 없어지니까 이차함수가 안 되겠죠. 이런 이차함수를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우선은 y는 x제곱에 대한 성질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x축, 그 다음에 y축. 자, x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y는 1이죠. 그래서 1,1 이렇게 우리 함수가 그릴 때는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찾아서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x에다 2 대입하면 y는 4, x가 2일 때 y는 4 이렇게 될 거고, x가 0이면 y는 0이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1. x가 마이너스 1이 됐는데 값이 같아졌죠.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y는 4.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포물선의 형태다.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특징. 어떤 성질이 있느냐? 포물선이다. 이차함수는 포물선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포물선은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냐면 여기 y축을 기준으로, 이 y축을 기준으로 지금 어떤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프가 좌우 대칭이 되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포물선은 좌우 대칭이다. y축을 기준으로, y축 대칭, 좌우 대칭이에요. 여기다가 정확하게 좌우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겠죠. 좌우 대칭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y축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클 때는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도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면, x가 0보다 클 때,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모르는 친구들은 잘 적어 두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x는 0보다 작을 때. 자, 작을 때를 보면 x의 값이 증가하는 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랬을 때 y 값은 지금 점점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감소함수다 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치?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대칭인 거에 대한 설명은 어차피 수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대칭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a가 의미하는 게 중요한 게 되겠죠. 그렇지? a가 뭐냐? 우리가 이제 수상에서도 많이 적용하는 건데,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죠.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인 포물선의 형태다.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죠. 따라서 a가 세 번째 성질로 이어갈게요. 같이. 자, 세 번째는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다. 그래서 아볼 이렇게, 또는 위로 오목하다 라고 하는데, 그냥 통일해서 하나만 알아두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하다. 위볼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a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 a의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형태를 어떻게 그릴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대해서 내용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a의 값에 따라서 a의 절대값이죠.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a의 절대값이 커진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건 x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어요. 근데 y는 2x제곱 또는 y는 3x제곱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 y축의 점점 그래프들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모이게 돼요. 더 뾰족한 포물선이 됩니다. 그래서 a가 점점 커질수록
y축에 뭐 하게 된다? y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가까워짐. 이렇게. 그러면 a의 절대값이 뭐가 되면? a의 절대값이 작아지게 되면 a의 절대값이 작아지게 되면 당연히 y축에서는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y축에서는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거니까 즉 x축에는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얘는 x축에 뭐한다? 가까워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치?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을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평행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건 이제 x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있고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같이 하는 걸 같이 x축과도 평행이동하고 y축과도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이렇게 배우죠. y는 x축, y축을 동시에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그러니까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q를 뭐한다? 더해준다 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2학년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평행이동도 고등학교 1학년 수상에서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학교 때는 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x 대신에 원래는 정확하게는 x-p를 대입하게 됩니다. 여기도 원래는 y 대신에 y-q만큼 평행 이동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q를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니까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식이 된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상 제일 마지막 단원에서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y는 ax제곱의 이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거죠. 어디로?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으로는 얼마만큼? q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5번째인데 5번째는 뭐냐? 꼭지점의 좌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꼭지점의 좌표 굉장히 중요하다. 실은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엄청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꼭지점의 좌표.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강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실은 이제 수상에서는 이제 꼭지점의 좌표 설명을 안 하죠. 그치?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를 지금 배우고 있죠. 지금 현재. 근데 꼭지점의 좌표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근데 이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중3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지금 다시 영상 들으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이 개념만 알고 있는 거랑 또 문제를 푸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수상에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3학년 1학기 내용을 선생님이 프린트를 해줄 테니까 꼭지점의 좌표 이거를 반드시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y는 ax 제곱도 실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거든요. 꼭지점의 좌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지금 감소하고 있었죠? 감소함수였다가 증가함수가 되는 그 시점을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꼭지점의 좌표는 몇이냐면 0,0이죠. 이렇게. 자,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었던 함수에서 지금 어떻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꼭지점의 좌표 5번이라고 동일하게 쓰겠습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는 꼭 알아둬야 된다. 꼭.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p만큼 q만큼 각각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실은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자연스럽게 이제 수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수상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걸 어려워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거고, 자, 이거를 우리가 무슨 형태의 이차함수라고 부르냐면 얘를 표준형이라고 불러줘요. 자, 항상 이제 뭐 문제를 풀 때 보면 항상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오면 너무 좋죠. 여러분들이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찾을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p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더해진 값 q, 얘가 꼭지점의 좌표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여기에서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이렇게 찾았으면 꼭지점의 좌표를 보고도 우리가 이렇게 뭐를 이차함수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문제에서 주어진단 말이야.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야. 그러면은 너 함수 쓸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문제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뭐 해야 돼? 답을 해야 되겠죠? 답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P, Q라고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가 나오면 이렇게 쓰는 것도 당연하게 이제 뭐 해야 한다? 받아들이고 뭐 해야 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표준형이 되는 거구나. 꼭지점의 좌표가 있으면 이렇게 표준형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 x제곱에 대해서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써줘야 되겠고. 그런데 항상 이렇게 표준형으로 안 나온단 말이죠. 그치? 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쉽게 안 주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이제 일반형의 형태가 문제가 잘 나와요. 그거를 뭐 해라? 표준형으로 바꿔라. 아마 여기까지가 아마 개념 설명이 마지막이 될 건데,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지금 맨 처음에 우리 썼었죠. 이거를 그래서 원래 일반형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얘를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얘를 이제 뭘로?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는 거까지가 이차함수의 실은 마지막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a는 0이 되면 안 돼요. a는 0이 되면 안 되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일반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문제는 안타깝게도 표준형으로 주면 참 여러분들이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형으로, 표준형으로 잘 안 줘요. 그래서 일반형은 뭘로? 표준형으로 만든 다음에 뭐를 찾으라고? 얘를 찾으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활용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하는 거야? 문제를 얘를 활용해서 계속 이제 풀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일반형이 나왔을 때 표준형으로 만들어. 왜? 얘를 구하려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실은 얘를 알아야 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함수라는 것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야 한다.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드는 방법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는 이제 일반형을 표준형 만드는 굉장히 빠르게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빨리 연습을 해야 선생님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다. 당연히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스무스하게, 그 다음에 느리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이제 계산 자체를 느리게 할 수가 없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고 하는 연습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반형을 이제 표준형으로 만드는 방법인데, 자, 여기에서 이 일반형 자체, 이 문자를 가지고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표준형을 찾는 방법. 근데 굉장히 뭐하죠? 까다롭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y는 2x제곱 플러스 4x, 뭐가 있을까? 뭐가 좋을까요?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반형 형태죠. a는 2고요. b는 4고 c는 3인 일반형의 형태였어. 얘를 뭘로 바꾸자? 표준형으로 만들어보자. 자, 표준형으로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얘를 잘 적어두시고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순서대로 여기다 쓰고서 설명을 오른쪽에다 써줄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x제곱의 개수로 묶어줍니다. 어디까지? x까지 이렇게 묶어줘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플러스 3은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뭐 한다? x제곱의 개수로 묶어준다. 묶는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걸 보면 뭐가 돼야 돼? 제곱이 됐잖아. 그치? 표준형에서 이 제곱의 형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제곱을 만들려면 얘를 뭘로 만들어주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자 보자. x제곱 플러스 2x까지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 이제 뒤에 필요한 상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거든요. 자, 완전 제곱식에 들어가는 상수, 여기다 그냥 상수라고만 쓰겠습니다. 상수는 x의 개수 2죠. x의 개수를 2로 나눠줘요. 그 다음에 걔를 뭐? 제곱해주면 얘가 완전 제곱식에 들어가는 상수입니다. 얘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상수 만드는 방법. 왜냐면 x의 개수가 미지수로 나오게 되면 뭐 해야 돼? 이 공식에 적용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상수를 찾는 방법도 잘 알아두셔야 된다. 자, x의 개수가 2죠? 2로 나누면 1이에요. 1을 제곱하면 1이죠. 그래서 1을 더하고 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플러스 3은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까지만 완전 제곱식에 필요한 값이 되겠지. 마이너스 1은 완전 제곱식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바깥으로, 괄호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2에 묶어져 있으니까 2의 허락을 받고 나가야 돼. 그래서 2에 곱해서 밖으로 나가면 되겠다. 따라서 얘는 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2 곱해서 밖으로 나가면 더하기 1 이렇게 값을 구해줄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왜 구했어? 표준형? 얘 구하려고. 꼭지점의 좌표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까지 구해보자. 꼭지점의 좌표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그 다음에 얘가 0이 됐어. 남아있는 y가 꼭지점의 y좌표 이렇게 되겠지. 그쵸? 이렇게까지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연습. 그치? 이제 선생님이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다 안 쓸 거예요.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얘네들을 여기에서 실은 다이렉트도 이렇게 씁니다. 가끔 이제 계산이 빠른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할 때는 이렇게 빨리 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차함수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가 나오면 또 자주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데요. 실은 정확하게는 y축보다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게 좌우 대칭일 때를 뭐라고 하냐, 여기다 하나 더 설명을 쓰자. 여섯 번째 뭐냐면 이 y축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3학년 때 대칭축이라고 배웠어요. 대칭축. 대칭축은 어떻게 쓰냐면 x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치? x는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의 y좌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착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하자. 여기 있는 거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자, x는 0이죠. 그치? 우리가 x는 0이야. 이게 뭐야? y축이죠? 그래서 얘를 다시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선생님이 x축 할 때 y는 0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x는 0이야. 그러니까 얘는 또 다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y축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y축 좌우 대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왜 설명했냐? 이걸 설명하려고. x축과 평행하게 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 만나는 점 있죠? 문제 잘 나오거든요. 얘를 우리가 p, 얘를 q라고 한다면 좌우 대칭이니까 이거와 이거의 길이가 같다 이거예요. 이차함수에서 이 개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아마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 풀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개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